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돈이 되는 부동산 신나는 투자.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성공 투자를 위한 지식 따지기 코너인데요. 제 8탄 가처분이 뭐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. 참 설명도 어렵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쉽게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. 권리 분석 시 가처분은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 꼼꼼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는 까다롭고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선 순위로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면 경매 시 초보자의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가처분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림과 같이 부동산에 이제 분쟁이 있고 그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임시적인 보전 처분이라 하겠습니다. 네, 임시적인 보전 처분. 이때 하는 등기가 이 가처분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가처분 등기를 하면은 이 소유자, 현재 소유자의 처분 행위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 그림과 같이 이 갑의 부동산, 토지 건물, 갑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요. 근데 어떤 이유에선가 을과 갑이 이 재산권 행사를 위한 어떤 분쟁이,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라든가 이런 분쟁 사유가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을 같은 경우는 갑으로부터 소유권이나 이런 걸 이전받기 위해서는 이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요. 예, 예,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. 이 판결문을 받아서 이제 집행으로 어, 인해서 자기한테 을한테 소유권을 가져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. 이때 어, 이 갑이 이 갑소유의 부동산을 소송 진행 중에 병한테 처분해 버린다면은 어, 을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 설정을 해놓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거를 되돌려해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. 그때 해두는 등기가 가처분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다음으로 가처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가처분의 종류에는 이제 1번 처분금지 가처분, 처분금지 가처분과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,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처분금지 가처분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, 저당권, 전세권, 임차권 설정, 제한물권이죠. 이런 설정 등의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를 말합니다. 음, 이 시점에 갑소유의 부동산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을이 가처분 상기와 같은 이 가처분 등기를 설정해 놨어요. 가처분.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제 또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하는 전에 말씀드렸죠. 말소 기준 이게 압류, 가압류, 저당권, 그다음에 근저당권, 담보가등기, 경매 개시 결정 등기, 그 다음에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. 요게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렇게 됐고 이 시점에 병이 만약에 새로운 소유자 병이 이 갑의 부동산을 이 시점에 병이 이전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면 말소 기준 권리 전에 설정된 가처분 등기, 이 등기는 그대로 이 병이 떠안고 인수하는 결과가 나옵니다. 그래서 가처분에 의해서 소송 제기한 을이 판결문을 받아서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.
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때는 요거는 쳐다보지도 말고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점유이전 가처분 등기는 목적물의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인도, 명도 소송 등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,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점유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당사자를 한정하기 위한 보전 처분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는 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.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 갑 부동산의 경매로 인해서 낙찰자, 을이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을이 갑을 상대로 인도와 이제 명도 소송을 받아야 되는데요. 명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낙찰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이 시점에 잔금을 납부했다고 치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이 명도 6개월이 지나버리면은 다시 판결문을 받아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잔금 납부했는데 이 갑이 이 잔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 명도 집행을 하려고 인도 명령이나 명도 소송에 의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갑이 병한테 이 점유를 이전해 버렸어요. 점유 이전. 이렇게 됐을 때 을은 다시 이 병을 상대로 이 명도를 진행하려면 엄청 복잡해지고 또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소송을 또 진행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명도 받기가 엄청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주의하실 점은 잔금 납부와 동시 이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 갑을 상대로 설정해 두셔야만이 향후 명도 받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으로 가처분 권리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후순위 가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제 후손이 가처분이 되겠습니다. 이 형식상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된 경우인데요. 형식상 근저당. 이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 형식상 근저당이라는 거는 이 실채권액이 없는 그러니까 이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요. 피담보 채권. 이 피담보 채권액이 전혀 없습니다. 그 근저당만 남아 있고 실제 빌려 쓴 채권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갑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. 이 을이 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.
가처분. 그 다음에 이 시점에 강제경매가 들어왔어요. 강제경매가 들어와 있는데 이 시점에 강제경매에서 병이 낙찰.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이 가처분권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근저당이 이 피담보 채권액이 실채권액이 제로인 상태라고 보시면 이게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이 가처분권자의 권리 문제가 문제가 되는데요. 이때 이 피담보 채권액이 없는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를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하는 문제인데 대법원에서는 피담보 채권액이 없다면 요건 말소 기준 권리로 쳐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때 강제 이 경매 이게 말소 기준이 된다고 보시겠습니다. 예, 말소 기준이 강제 경매에 이게 말소 기준이 돼서 이 가처분은 다시 살아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이 가처분권자는 이 낙찰자에 대해서 가처분 회복 청구 회복청구해소를 제기해서 이 소유권이 낙찰자 소유권이 박탈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후순위 이거보다 후순위 가처분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가처분권자가 살아나서 낙찰자는 큰 낭패를 보실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2번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 소송을 구하는 가처분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요거는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한 사례인데요. 이게는 이 법정 지상권과 관련이 있습니다. 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,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시점에 이 A 소유의 토지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 A 토지에 대해서 갑이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이 시점에 돼 있었고요. 이 시점에 A가 토지가 이렇게 있고 지상에 지상 건물을 지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 갑 A의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게 됐어요. B로. 그러면 건물은 A 건물이고 이 토지는 이 B 소유가 되고 이때 A가 색깔을 한번 바꿔보실까요?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요. 예. 토지 건물 소유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어야 하는데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A가 건물에 대해서 또 B가 갑이 저당권 설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. 이 상황에서 B는 A를 상대로 인해서
뭐 건물 철거 소송이라든가 또 지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B가 이 A가 B의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어, 이, 이 B는 A에 대해서 A에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에 의한 가처분 등기를 해놨습니다.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처분 등기. 네, 이런 상황에서 D가 이 시점에 이게 D가 낙찰자, 이 낙찰을 받았을 때 낙찰자 B는 D에 대해서 이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소송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새로운 낙찰자는 이 건물을 철거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게 됐습니다. 그래서 후순위 이때 이제 말소 기준권지보다도 후순위로 설정된 이 가처분 등기입니다. 예, B가 가처분 등기를 설정해 놨다면은 이 가처분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한테 그대로 인수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인수. 설명도 좀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데요. 이런 물건들은 매우 복잡하고 하니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선순위 가처분이 말소되는 경우인데요.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경매 신청권자가 된 경우, 또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소유자가 된 경우, 이런 경우는 향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혼동으로 소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은 가처분에 대해서 한번 권리 분석이나 가처분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.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